안녕하세요. 이번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의학학 계열을 강의할 세화고등학교 정창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 변화 현황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결과 분석을 통해서 올해 대입에서 의학학 계열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라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의대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3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증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후 5월 30일 교육부에 4,610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인원이 확정이 돼서 발표되면서 5월 31일 날 바로 각 대학에서 의대 즉 모집 요강을 발표함으로 해서 의대에 관련된 이러한 대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모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은 2024 대비 즉 작년 대비 1,493명이 증가한 4,581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일반 전형 대 지역 인재 전형이 약 4대 6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모집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호남권이 감소를 했고요. 충청권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율이 감소가 되었다고 해서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죠. 즉 가천대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4개 의대에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이 32%에서 29%로 감소가 되었을지라도 가장 전국에서 최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1,31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집 인원이 올해만 확정이 되고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난 4월에 발표한 2026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352명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확충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한동안은 의대 모집 인원의 변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 대비 일반 전형은요 602명입니다. 왜 602명만 강조를 하냐면요.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93명 중에서 602명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나 언론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특혜처럼 굉장히 강조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전형만 지원할 수 있는 서울 학생들이 불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이 3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지금은 가장 핫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형별로 조금 따져볼까 합니다. 여기에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울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520명을 선발하면서 약 5배 가까이의 모집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교과 전형보다 2배 가까운 885명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이 지원하는 의대인 만큼 높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차별화된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지금 여전히 학교생활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30%의 모집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전형은 당연히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약 42%에 해당하는 1,128명을 모집하는데요. 당연히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주요 변화 사항을 조금 살펴보면요. 부산대와 건국대 글로컬에서 교과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가천대일 것 같습니다. 가천대에서 적지 않은 40명을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가천대 논술 전형은 일명 교과형 논술로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수학 8문항을 출제한다고 대학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수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수학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지역인재 수능 전형 미선발 대학이 9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시에서 모집 인원만큼 학생을 선발하지 못할 경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월을 하게 되는데요. 이 9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학 계열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2월 인원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지고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의대 증원에 따른 합격선 변화가 클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크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4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하지만 1493명 중에 일반 전형이 60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게 모든 재학생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3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아무래도 N수생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493명 중 서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602명이고 이를 교과와 종합 전형만 고려해 본다면 그 증가 인원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만 조금 따져보게 되면 그 인원은 357명입니다. 1493명에서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의대 자체에서 합격선 자체가 오히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까지는 1점대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절반이 붙고 절반이 안타깝게 떨어졌다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안타깝게 떨어진 학생이 추가로 더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이게 합격선이 크게 낮아져서 2등급, 3등급대의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그러한 의외의 결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의대, 치의대, 그다음 한의대, 약학, 수의대까지 의학학 계열 전체를 살펴봐도 일반 전형은 전체 2024 대비 46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과 종합은 300, 의대의 모집 정원 357명을 포함해서 지금 보시면 교과와 종합만 얘기하게 되면 469명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명이 가까운 인원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크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N수생들의 증가입니다. 이건 6월 모평에서 N수생 응시생들이 역대 최대였다라는 결과만 가지고도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수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N수생들의 성적대가 어떤 학생이어야 될까? 만약에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의대에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대거 다시 재도전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의학학 계열의 경쟁은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합격선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학학 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의학학 계열이 수도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의학학 계열을 조금 더 수시 지원 전략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학학 계열의 합격자 성적을 분석을 해보고 이에 따른 지원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의대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는 평균 1.1등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천대부터 인하대까지 보게 되면 합격자의 성적이 1점대 극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극초반인 것이 지금 보시면 가천대, 경희대, 인하대에 교과 인원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합격선이 크게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올해 6월 모평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인원이 저는 1.5% 내외로 예상을 했었는데 서울 중등진학연구회 발표 결과를 보게 되면 1.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이도가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인하대의 경우를 조금 살펴보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 작년에 경희대, 인하대, 카톨릭대, 고려대 순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른 충족률을 대학 발표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모집 인원으로 나눈 것을 실질 경쟁률로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경쟁률을 보면 5.6대 1, 인하대가 가장 낮았는데 2.9대 1입니다. 하지만 실질 경쟁률이 2.9대 1이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 최저 합격자의 성적은 1.17등급이죠.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면 경희대가 가장 낮은 세계 등급합 4가 되는데요. 이 학생들만 해도 충족률이 68.7%가 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기본 충족은 최소한 3합 4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1점대 초반의 성적을 갖고 있어야만 수도권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의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 9명에서 17명으로 증가를 해서 26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26명이 모집되고 실질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제 합격자의 성적이 2점대, 3점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기본적인 수능에 잘하는 친구들이 기본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합격자의 성적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카톨릭대의 경쟁률이 2023 대입에서 18.1대 1이었다가 작년에 9.4대 1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4합 5라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시면 이러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냉정해야 된다. 즉 의외의 결과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원대라든지 경상국립대, 순천향대,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 경쟁률이 3점대를 간다 나왔지만 합격자의 성적은 1.1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과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을지대나 카톨릭 관동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한번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성적은 어떨까요? 2등급 때도 합격을 할까요? 실제로 보시면 이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2점대 합격생이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고요. 아주대 에이스도 마찬가지고요. 1점대 후반에 중앙대 CEU 탐구형 인재도 1.98의 합격자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학교 유형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용에 따라서 성적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학교가 다양한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특목고도 있고 과학중점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학교도 있고 서울광역 자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합격선을 그냥 낮게 나왔으니까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 대학에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대의 수시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올해 합격자의 성적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여부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모두 4합 5를 갖고 있거나 또는 3합 3일 때는 이러한 대학에서 오히려 의외의 결과가 많이는 나오진 않겠으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하려면 당연히 수능의 성적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11월까지 여러분들은 1학기에 내신 성적이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수시에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능까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대의 또 다른 기회는 논술 전형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가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요.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은 메디컬 쪽은 연세대 치의학과 약학과만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크게 낮아져도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능 최저 미설정 대학은 연세대가 유일한데요. 대부분 미적분을 바탕으로 한 수리 논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대학에서 제시한 수학 출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논술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그 모집 단위들을 개설되어 있는 경희대와 경북대의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합 4로 동일합니다. 이때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약학과가 가장 높은 13.7대 1을 보였고요. 가장 낮은 것은 한의학과였습니다. 하지만 수능 실질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의예가 5.6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오히려 약학과가 4.3대 1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선호도 자체가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또는 약학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경쟁률이 높아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순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순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고요. 실질 경쟁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치의예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4이고요. 수의예와 약학은 3합 5가 됩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달랐을 때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수의예와 약학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시면
수의예가 19.2대 1이 나왔고요. 약학이 27.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의예 같은 경우에는 41.3대 1이 나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4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즉 적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요 경희대와 경북대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결론을 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즉 경쟁률은 보통 의예와 치의예, 한의예 이런 순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은 의예가 가장 높게 설정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낮은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고 최저 충족률이 낮아도 그래도 합격선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실제로 경쟁률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 2개의 칸이 막대가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2개가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파란색과 회색 막대가 되겠는데요. 교과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의대의 경쟁률이 24.4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약학과는 17.9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 수의예가 있네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달리 24대 1을 훨씬 높아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대의 경쟁률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4대 1을 형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한의대를 지원하는 경향성이 좀 크다 보니까 한의의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합격자의 성적도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가장 좋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파란색과 회색 막대를 좀 살펴보시면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70% 컷이 1.3을 나타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1.97이란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 유형도 다르고 학교에 따라서 또는 학생 개인마다 학생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학생들도 한의예와 수의대 그리고 약학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때 본인의 상황, 즉 학생부의 내용과 교과 성적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한의대나 약학,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자의 성적까지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합격자의 성적을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올해 2025 수시에서는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은 항상 수능 시험 준비가 되겠습니다. 2024 작년도에 수능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이 5가지의 상황이 있었지만 가장 중심은 2번째였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갑자기 킬러 문장 배제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닐까라는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어부터 수학, 영어, 즉 탐구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국어의 만점자가 64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 또 하나는 영어에서도 그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1등급의 비율이 4.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웠을까요? 실제 EBS에 나와 있는 정답률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항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 난도의 문항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까요? 그 이유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3 수능 때는요. 언어와 매체의 35번과 39번을 살펴봤을 때 정답이 2번과 1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오답이 3번과 4번이었는데요. 선택지별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3번과 4번이 50%가 되었죠. 나머지의 오답이 되어 있는 것은 10%보다 10% 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 3개의 선지는 그냥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즉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됐었는데 작년에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지만 실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5개의 문항을 예시로 갖고 왔지만 정답률과 오답, 즉 정답과 오답의 비율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1번의 선지를 보고 지문을 보고 2번 보고 지문 보고 5번까지 본 다음에 지문을 봤는데 답을 고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다시 처음부터 1번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풀어서 많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런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을 했었지만 작년부터는 첫 번째 과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일명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타임어택의 뜻이 뭐냐면 실제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떠한 임무, 역할을 완수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수능을 잘 보고 잘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볼 수 있는 학생입니다. 즉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속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을 양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내가 맞춘 문제라도 해설지를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내가 틀린 부분은 당연히 꼼꼼하게 해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맞은 문제들마저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석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6월 모평 보시고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어도 어려웠고요. 수학도 어려웠고 영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능도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조금 더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하는 국어와 수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시에서 40%의 비율이라는 부분들을 N수생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죠. 올해 6월 모평의 원점수 추정 1등급 예상 등급 원점수 추정 점수를 보게 되면 실제로 작년 수능보다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1.5% 안쪽에서 형성된다라는 게 지금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493명이라고 하는 전체 인원수의 증가가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원수가 얼만큼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학생이 불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뿐이고요. 수도권 학생들은 지금 현재 본인의 지역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지역, 본인의 성적에 맞게 본인과 성적에 맞는 다른 지역까지 또는 의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학학 계열까지 고려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특히 1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수능 최저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이 어떤 대학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기회가, 즉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이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바라보기만 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대입 일정이 7월 2일부터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일정, 정시 모집 일정 잘 확인하시고 이 일정에 맞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센지랑 나침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센지랑 나침판에 가입해서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운 내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